아직까지 가상화폐, 확실히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샅샅이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상화폐 활용성에 대한 이야기 장호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체인이라는 것도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보면 좋을까요? 예, 소상공인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논문 하나 쓴 게 있어서 그 네.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제 소상공인 체인에 대해서 생각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카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비싸다고 얘기하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은 들여다본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보다 수수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이제 정부의 목표인데요. 네. 소상공인들을 위한 혜택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동 오픈 API 등을 이용해서 은행 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문제는 기존의 은행 시스템은 여기를 이런 것들을 제공할 의무도 없고 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은행 수수료를 낮춰주는 대신에 네. 은행에게도 어떤 혜택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은행 혜택을 낮추고 은행에게 그냥 양보하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제로페이 등을 이용해서 어, 사람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소상공인 체인을 생각했던 이유는 이런 제로페이를 만약 이용했을 때 이대로라면 제로페이가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정착되어서 널리 사용될 유인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식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음, 그에 따라 생각한 것이 소상공인 체인인데요. 네. 방금 전에 체인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건 블록체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의 이 매출과 메인 매출을 기록하는 그 시스템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네. 그것을 이용하게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일반 배엔사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핀텍 회사들이 들어와서 오픈 API 등을 이용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네. 소상공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컨설팅입니다. 이 어, 사람들은 소규모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컨설팅을 받지 못하고 여유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핀테크 기업들이 새로 들어와서 이런 소상공인 체인에서 기록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이용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컨설팅을 제공할 수도 있고 네. 핀테크 기업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 이제 제로페이 시장 안착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 또 다른 시장이 개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게 컨설팅도 포함해서 뭐 수수료 절감, 다양한 부분이 이제 기대 효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또 그 외에도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 가장 쉽게 하자면 탈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어, 왜냐하면 소상공인 체인이 들어와서 그걸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네. 모든 메인 매출 데이터가 위조 불가능하게 다 저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 혜택을 이용하는 대신에 탈세를 하지 않고 체인에 이용된 데이터로부터 자연스럽게 세금을 지불하는 이런 시스템도 구축이 가능하겠죠. 그것이 이제 공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 혜택이 될 수도 있고요. 음, 그 외에도 소상공인들이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소비자 모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네. 이렇게 좀 실제로 소상공인 체인이 도입 시에 좀 다양한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어떻게 정착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떤 과제들을 넘어야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는 현재 소상공인 체인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 저희가 개념적으로 제시했던 논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여러 군데 가서 말씀은 드려봤지만 네. 저 말고 공동저자께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아직 정부나 관료 집단에서 크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열어만 준다면 그리고 핀텍 회사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만들어만 준다면 분명히 들어올 핀텍 회사들이나 신생 업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관료 집단의 특성상 지금 현재 잘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일을 시행할 수는 없겠죠. 왜 관료 집단을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 시스템 자체는 유인 체계가 민간의 유인 체계가 지금 현재는 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걸 흔들려면 체인을 만들어야 되고 체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공급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큽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유인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할 만한 플레이그라운드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료 집단에서 좀 더 신경을 쓰던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 집단에서 이것을 밀어붙이던지 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체인은 진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따라서 결국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면 네. 소상공인 체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굳이 소상공인 체인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고 제공이 되어서 국민 경제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떤 개별 경제 주체들이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고요. 다만 정부나 관료 집단에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지 않는다면 네. 소상공인 체인과 같은 개념도는 실행되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